박근혜 픽샷 오늘도 박근혜 이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박근혜 이사님이 또 이슈로 뽑아오신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한데 화면부터 먼저 볼까요? LNG. 사실은 이제 지금 조선주들이 다시 좀 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됐고 예상했던 대로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해서 다 뭐 개발해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LNG 원유 뭐 이제 해서 이제 수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의 협상 카드다. 왜 그래요? 일단 LNG를 이슈를 꼽은 이유는 그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보통 뭐 방산주 지금 시장에서 올라간 지 우크라이나 시장 전쟁 이후로 거의 3년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도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방산주 좀 약간 지겨운데 너무 식상한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렇죠. 계속 방산주만 이제 언급되다 보니까 그리고 조선주도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한 2년째 오르고 있는데 맨날 조선주 얘기만 하니까 식상한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러면. 또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LNG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협상 카드로 급부상한 LNG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관세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 에너지 안 살 거면은 니네 관세 그대로 부과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트럼프가 지금 협상을 딜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 천연가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수출을 하게 될 텐데 천연가스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저 서방의 제재가 풀리니까. 근데 정말 좀 약간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한 게 러시아 천연가스였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아이러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내다보는데 요건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 에너지 비상 대책을 선언을 하는 행정 문서에 서명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석연료의 개발과 수출을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시행령 통치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도 비상 사태도 아닌데 사실 에너지 쪽에서 계엄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약간 좀 기시감이 들긴 합니다만은 비상사태가 아닌데 왜 이걸 선포를 했냐라고 해서 말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만큼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그것만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키워드를 한번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증설. LNG를 증설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LNG를 생산을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증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LNG를 더 많이 뽑아내면 그거를 이제 수출을 어쨌든 할 거고 미국이 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수출을 LNG를 그냥 뽑아 올린 대로 그대로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액화를 시켜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또 그 날르는 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와 관련돼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이미 수혜를 받고 있죠. 어느 선까지 수혜를 입을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한번 이미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EAI라는 부분은 미국 에너지관리청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발표된 자료인데. 자, X축에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긴 합니다만은 X축에는 연도, 근데 Y축에는 규모가 나와 있는데 빌리언 큐빅 피트라고 해서 이제 보통 LNG를 얘기할 때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BCQF라고 보통 리포트 같은 데 많이 나와 있죠. 그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년도가 여기니까 25년도가 한 요 정도 되죠? 그렇죠. 요 정도. 그럼 그때 규모를 보면은 한 10이 조금 넘는 상황이에요. 근데 28년도가 지나면은 10 보다 훨씬 높은 24 정도까지 규모가 그러니까 2배. 2배 이상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미국 에너지 관리청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라 굉장히 팩트가 체크가 된 단어고 이제 이 회색은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색은 지금 상황이고 이거 앞으로 이제 늘어날 상황. 그렇죠. 위에 색깔이 있는 게. 파란색은 뭐 미국,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회색 부분은 지금 현재 12 정도 되고 있는데 28년도에는 25에 근접하게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걸로 인해서 LNG 시설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그 LNG 그 터미널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LNG를 그 이제 추출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 그걸 액화시키는 그 시설이 필요한데 그 LNG 터미널인데 그거 왜 행정명령으로 다 그 당시 바이든 정부는 다 그걸 홀딩 시켜놨었잖아요. 그게 이제 환경 오염이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해서 이 LNG를 가장 많이 구성하는 성분이 이제 메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환경론자들의 어떤 그 요구 때문에 이제 그걸 잠시 중단을 시켜놨었죠.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참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 풀어가지고 이제 무조건 다 캐내라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 네. 이렇게 수출 규모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터미널 시설도 네. 운송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네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까요? 예. 이게 그 어제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근데 그게 여기서 이건가 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저울질을 하고 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450억 불이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가 좀 넘는 돈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쇠빙선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중공업이 꽉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그 작년 24년도 실적에 삼성중공업이 잘 나오진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그 즈베지다라는 조선소가 있어요. 즈베지다라는 조선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에서 삼성중공업한테 쇠빙선을 15대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LNG 셔틀 7대, 그래서 총 22대를 주문했는데 삼성중공업이 만들고 있는데 러시아 측에서 계약을 캔슬을 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총 22대. 이게- 그 중에 쇠빙선이 15대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 참 이게 상도이가 없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그거를 다시 인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삼성중공업도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쇠빙선 이제 알래스카니까 이 쇠빙선과 필요하죠. 관련돼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좀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린란드 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그냥 점령해 버릴 거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좀 글로벌하게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린란드를 미국이 이렇게 미국의 땅으로 만들려는 트럼프가 만들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해 이제 이 얼음들이 녹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이 쇠빙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쇠빙선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이제 이미 만들어놨거나 네. 지금 거의 다 만든 네. 이 쇠빙선을 러시아한테 주느니 차라리 그냥 미국에다 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네, 활용 방안이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삼성중공업이야 만들어서 돈 못 받을지도 몰랐던 거 팔 수 네.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네, 거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LNG인데 데이터 센터를 키워드로 삼았다. 그럼 좀 약간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상상력이 기대가 돼요. 뭐죠? 네, 한번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전역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파란색은 네. 지금 있는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노란색은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곳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동부 쪽이 확실히 많네요. 네, 동부 쪽이 많은데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3천 군데가 넘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만.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짓는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앵커께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 얘기냐면 동부 쪽에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몰려 있죠. 아, 그게 쪽, 기가 막힌 말입니까? 네, 그게 네. 이제 어떤 거냐면 다음 장으로 한번 설명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LNG 시설들이 몰려 있는 곳이 이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우리는 보통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SMR이나 원자력을 많이 활용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석탄 발전소를 LNG로 다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이 LNG 발전소들과 혹은 LNG를 공급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동부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다시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 LNG 쪽을 실질적으로 더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관련주들 충분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로 전기를 발전을 했을 때 어떠한 섹터들이 가장 많이 쓰는지 우리 앵커께서 저기 빨간색 선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맨 위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일렉트릭 파워 전력인데. 네. 그 LNG 천연가스로 이제 어떤 식으로 가장 많이 쓰냐면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 발전용으로 많이 쓴다, LNG를. 그렇죠. 발전용으로 많이 쓰고 IT 쪽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밑에 자료가 있었는데 IT 쪽이 가장 많이 이걸 쓰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 IT 쪽에서 이거를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으로써 LNG 발전이 이제 전기 발전으로 해서 IT 쪽, 데이터 센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사님의 접근이 제가 설득이 되는 게 네. 일단 SMR은 아직 공식적으로 상용화된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SMR을 짓는데 이제 검증이 다 끝나고 해서 짓는다고 그래도 2030년 전후가 될 거라는 얘기가 좀 많은데 그 사이에 데이터 센터 계속 지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발전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그 발전소를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가장 풍부한 게 또 LNG니까. 네, 맞습니다. 이 논리가 굉장히 좀 설득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천연가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미국의 아주 대대적인 그 어떤 채굴 더 많이 하겠다. 네네네. 원유하고 이제 가스하고 그럴 경우에 수혜를 받는 탑픽이 뭐냐? 네. 보죠. 저는 태광을 좀 골랐는데요. 이 피팅 밸브 업체인데. 네, 왜 성광밴드가 아니라 태광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뭐 조선주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이 배라는 것은 사실 뭐 자동차처럼 그렇게 많이 찍어낼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빨리 해야 2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환율 수혜라고 얘기를 할 때도 고환율 수혜를 받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납품을 네. 하는 것은 수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계약을 하는 것은 2년 뒤까지 그 환율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이미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이 이제 어떤 거를 만드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관과 관을 연결할 네. 때 중간에 이제 그 관절 역할을 하는 피팅 밸브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이제 만들어서 날라주고 그다음에 거기 설치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딱 4기업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피팅과 관련돼서는 이제 성광밴드, 태광 두 기업 있고 이제 프랑스에 이태리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딱 4기업밖에 없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서는 태광이 이제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1등.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쓰이냐? 지금 뭐 당연히 석유화학군요. 지금 이제 석유화학도 좀 약간 돌아 나가는 듯한 느낌이고 뭐 발전소, 조선, 뭐 해양 플랜트, 뭐 담성원전 다 이게 쓰이는데. 지금 성광밴드랑 태광을 좀 약간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태광이 앞서갈 때가 많은데 최근에 태광이 약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연두색이 태광이고요. 그렇죠. 네, 파란색이 맞습니다. 성광밴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성광밴드는 오로지 피팅만 하는 이제 퓨어 플레이어고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차 전지 장비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쪽에서 지금 약간 좀 영업이익을 깎아먹은 듯한 느낌인데 성광밴드가 지금 태광보다 잘 가고 있는 이유는 미국 쪽이 중동 쪽보다 조금 더 비중이 높고 태광은 그동안에 이제 중동 쪽에 좀 치중을 했었었는데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광도. 네, 그렇기 때문에 태광을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에는 28년도까지 지금 영업이익의 2배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차트를 잠깐 태광 주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고점 살짝 돌파한 수준이네요. 네, 직전 그렇죠. 고점. 네. 이게 사실 뭐 오르기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올해서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광밴드가 먼저 치고 나갔어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방산주, 조선주들은 한 지금 3년째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조선주도 좋지만 전 피팅 쪽에서 성광밴드 역시 좋고 저는 조금 태광 쪽으로 좀 좋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LNG 관련돼서 이슈를 제가 삼아서 왜 LNG가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딘지 탑픽까지도 살펴봤습니다.